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아입니다. 오늘 결과 20대 후반에 도봉구 쌍문동에 사시는 카페 매니저분의 치료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치료기 살펴보겠습니다. 물혹이 사라지고 팔꿈치와 어깨가 좋아지니 살맛이 납니다. 소개를 받고 미적거리다가 늦게 온 게 후회될 정도입니다. 통증이 없으니 아침이 상쾌하고 일할 때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은 어깨 석회성 건염, 어깨 회전계 파열, 골프 엘보에 거기에 어깨 회전계 파열과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전하면서 50견까지 생기셨던 분이세요. 20대 후반이란 젊은 나이 이렇게 오셨던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과사용했기 때문인데 환자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에 사시는 20대 후반의 카페 매니저분이셨습니다. 오른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석회가 있고 회전기가 약간 파열이 있으며 물혹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물혹 위치도 안 좋아서 무리한 어깨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3달 전부터 왼팔 안쪽에도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골프 엘보도 생겼다고 합니다.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다 보니 당장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참고 지냈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지인 소개를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20대 후반에 어깨 회전계 파열, 어깨 석회성 건염, 골프 엘보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되시면 50대 전후의 나이에 생기시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견우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이 쓰셔서 그랬던 거예요. 또 이제 상황이 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발생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변화 많이 쓰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사용 많이 써도 올 수 있겠고요. 힘줄 손상 어깨 회전계라든가 이런들이 손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어깨 석회성 건염과 어깨 회전계 파열은 발생 원인도 참 비슷한데요. 그래서 어깨 석회성 건염이나 어깨 회전계 파열은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50견으로 넘어가는 걸 되게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계 파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변화, 과사용, 외사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깨 석회성 건염과 어깨 회전계 파열은 참 비슷해요. 근데 이제 어깨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원인의 차이가 있다면 한쪽으로 자는 그런 수면 자세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고요. 어깨 회전계 파열은 아무래도 많이 썼을 때, 과사용했을 때. 그래서 어깨를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깨는 무겁거나 힘쓰는 걸 많이 한다든가 반복 동작을 하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 엘보의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외상, 교통사고라든가, 외상 같은 외부 압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사용.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외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고요. 많이 써서. 퇴행성 변화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골프 엘보입니다. 그럼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석회성 건염, 회전계 파열, 골프 엘보 기본적으로 어디에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써서 그럽니다. 보통은 이 정도가 생길 정도가 되면 50대 전후에 생겼어야 되는데 20대 후반에 생길 정도로 됐다는 건 그만큼 많이 썼다는 증거입니다. 환자분의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견우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과도한 알바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과사용 결국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어깨 석회성 건염과 어깨 회전계 파열은요 제때 치료가 되지 않은 모식견으로 넘어를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환자는 어깨 석회성 건염에다가 어깨 회전계 파열에 골프 엘보 있는 차들 중에 50견까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4가지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복합적인 칵테일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의 전달한 주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제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니까 자꾸 막 만지고 뭔가 자꾸 하고 계셨어요. 환자분의 답답한 마음은 알아요. 그런다고 좋아질까요? 절대 좋아지지 않고 그 부분을 아픈 부분을 자꾸 만지거나 마사지하면 2차적인 추가 손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곳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고요. 아프거나 손이 가는 곳은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하루에 2-3번 전후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사용을 좀 줄이시라고 했죠. 아무래도 카페에서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같은 걸 좀 덜 한다든가 집에 가서도 좀 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사용을 조금 줄이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에게 적용한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오른 어깨 왼팔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서 주의사항을 잘 따르고 습을 말려 무릎의 크기가 줄어들도록 하면서 어깨와 팔꿈치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50견 후 굳어있는 관절량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을 시켜 재발을 막고 원기를 끌어올려 회전근개와 건을 정상화하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견우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견우방송의 핵심은 증상별 주의사항이요. 어깨 석회성 관절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걸 주의하시면 좋냐면 어깨 회전계 파열과 마찬가지로 어깨 석회성 관절은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지만 아프다고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좀 특이해요. 그러면서 통증이 있지만 어깨 석회성 관절은 특히 한쪽으로 자는 분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장을 보고 자면 참 좋지만 갑자기 자는 패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에 석회성 관절이 왔다 그러면 일단 왼쪽 어깨로 임시방편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증상이 좋아진다면 천장 보고 주무신 연습을 하면 좋고요. 어깨 석회성 관절은 특히 술 같은 게 취약해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면 염증 반응이 심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석회성 관절 있을 때 술 같은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깨 회전계 파열 아까 그랬죠. 과사용이나 외상도로 있었지만 가장 흔한 건 과사용이에요. 일단 팔 사용 좀 덜 하시는 게 좋아요. 어깨는 언제 나빠진다고 그랬죠? 많이 쓰거나 즉 반복 동작을 많이 하거나 과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회전계 파열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지 역시 술 같은 걸 먹으면 좀 더 나빠지겠죠. 그 다음에 골프 엘보 같은 경우는 팔꿈치 안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이렇게 들기보단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팔꿈치 안쪽이 아파서 자꾸 막 주무르고 막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엘보가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세요. 그때일수록 막 주무르고 막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수록 2차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아픈 곳에 아이스백을 10분에서 20분 전후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지만 한번 뭐 밥 먹고 나서 한번 이따 점심 먹고 한 번 해서 10분에서 20분 두세 번 전후로 해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는 일을 쉬라고 했습니다. 저도 쉬고 싶지만 생활이 안 되다 보니 답답한 마음만 들었어요. 원장님은 제 상황을 고려해 주셔서 일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치료에 열심히 나오셨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셨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깨 석회성 관절, 어깨 회전계 파열, 골프 엘보, 50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고통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용기가 여러분의 새로운 치료가 여러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견우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깨를 먼저 생각합니다. 건강하세요.